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올해 광복절은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죠. 물론 3.1절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마침 또 아베가 이상한 짓 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경제적 독립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어떤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최근에 이제 일본의 굴복하라고 하는 시위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이죠. 연세가. 결국은 이 아이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밥상머리에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힘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난 정치에 무관심해, 네가 정치 알아서 뭐해 이런다고 하면 아이도 그런 성향이 있을 거고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어떤 의식을 정확히 갖고 계시다면 아이 역시 그런 아이로 자랍니다. 일례로 저의 경우에도 딸이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정말 5살? 3살 때 5살? 3살? 5살? 6살 어쨌든 초등학교가 큰아이가 초등학교였고 아이도 걸었는데 둘째에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광화문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노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밥상머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노예근성을 무조건 예스맨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죠. 아이들이.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 시대에 내가 본 것이 100% 맞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탄탄한 여러 가지 배움에 의한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도대체 그거의 문제의 핵심이 뭐였는지 다시 보고 또 그것을 재평가해서 나는 이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 너무 엉뚱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왜 맞지? 라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가보면 애들이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무조건 참고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선생님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아이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고쳐진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소통하는 법이 적절한 템포라고 하나? 적절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자기는 학생이고 어쨌든 또 한국의 사회라는 게 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죠. 그런 고려를 바탕으로 한 의견 제시 내지는 거절 능력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부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물론 이제 3학년 아이들은 이제 개학하고 나서 그런 확인 과정을 더 한번 거치게 될 거고요. 물론 1, 2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학생부를 확인할 때 꼭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자기의 활동한 것들을 다 못 적어 놨더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 적어 놨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선생님이 알아서 써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러네요 라고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인성입니다. 뭐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부가 써져 있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해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죠. 또 그런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 플러스 또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매우 강하게 봅니다.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가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워낙 학원을 많이 다니죠. 특히 도시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서울권 아이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시골권보다는 경기도보다는 다시 서울권 아이들이 학원에 노출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있는 아이일수록 자기주도성이 상실되어 가죠. 그런데 그 자기주도성을 영원히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죠. 중간에 대학교 가서 바뀌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대학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왜냐면 대학교에 학원이 없어. 이래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의 입학처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는 단계에서부터 자기주도성이 확실히 있는 아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거가 매우 날카롭게 많이 봅니다. 설령 학원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학원 다녔다 그래서 자기주도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라도 학원 다녔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자기주도성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를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대학이 초창기에 많이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으면 그나마 자기주도성이 좀 있는 아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류는 서류마다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서류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라는 말은 학생마다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적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영양치가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 또 영양치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내 아이 것만이 아니라 남의 아이 것까지도 많이 보게 되면 당연히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 정도만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러면 내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가 아이의 어떤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 또 밥상머리라고 하는 게 요즘 아이들 꼭 꼭 밥을 같이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집에서 하는,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우리가 학업 역량이나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매우 강조하죠. 그죠?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너무도 중요해서요. 이거는 뭐 성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아이이면 성적도 일반적으로는 좋더라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상식이죠. 그죠? 그렇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아이, 성적이 나쁜데도 좋은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발굴해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힘이거든요. 비록 성적은 낮더라도 이런 아이가 이렇게 있네 라고 할 때 그런 아이를 선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적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되죠. 하지만 성적만 좋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선별하진 않죠. 그것은 교과인 거죠. 근데 상위 한 10위권 이내의 대학을 가려고 하자면 성적만 갖고 되지는 않죠. 나머지 기록의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록의 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아까처럼 인성, 자기주도성, 학업 역량이다.
근데 학업 역량이나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자기주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성이 있음. 뭐 이런 표현도 좋지만 도대체 그런 근거가 되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한 아이, 상담했던 아이가 너무 이뻐서 하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간호학과를 가려는 아이였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언젠가 한번 했던 살짝 얘기한 뭐 이렇게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체육 시간에 뭔가 저글링을 하는 게 취미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침판에서 나왔던 그 자료가 있었어요. 나침판에 어떤 자료가 나왔었냐면 그때 당시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 나왔던 자료 중에 서울대 학생이 체육 시간에 얘는 이제 재료공학과 가려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체육 시간에 이 아이들이 이 옷이 뭐 땀이 젖고 뭐 이러면 이 땀에 흡수가 되는 것들과 관련한 요 옷 재질에 대해서 뭔가 이제 체육 선생님에게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무슨 레포트를 제출했나?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이 뭐 레포트 제출했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선생님은 그런 평가를 내려서 거기다 써놓은 거죠. 이 아이는 재료 쪽에도 매우 관심이 있어서 땀 흡수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써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올해 고3이 되는 그 아이가 그거를 본 거예요. 나도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처음에는 그런 거를 못 봤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인데 나도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간호학과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저글링이라고 하는 것과 그게 치매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레포트를 쓴 거예요. 그 레포트를 이제 쭉 썼습니다. 써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뭐냐면 선생님은 자기가 체육 선생을 한 그죠? 그 체육 선생님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어쨌든 자기가 체육 선생을 한 지금까지 체육 시간에 저글링을 해. 그러니까 어찌됐건 꼭 저글링뿐만이 아니라 뭔가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전공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선생님 이건 이런 문제여서 제가 이러이러한 레포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에잉? 말도 안 돼. 이런 거 있죠. 왜냐면 아니 세상에 내가 선생님을 하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선생님들 5년마다 이렇게 돌아가 다니시잖아요. 옆에 학교도 가고 뭐 옆에 학교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도 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자료를 정리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이 이 저글링이 치매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을 제출하겠다고 하니 체육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야 너네들 운동해, 너네들 피구해 이렇게만 했지.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거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치매와 저글링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왜 치매가 없어지는 이런 거를 해서 체육 시간에 내겠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감동이죠. 감동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호기심,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전공 적합성,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발전 가능성, 또 이 아이가 그 치매들은 보통 이제 요즘은 아이 치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이죠. 근데 노인들의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연구해 온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말은 되는데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표현이 너무 이쁜 거지 실제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뛰어나겠다고 판단이 듭니까? 여기에는 자기주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도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또 어떤, 동아리 활동에 아이들 이게 먼지, 그 먼지를 흡수하는 뭔가를, 어쨌든 이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돼 있었다면, 1, 2학년 때도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뻔한, 정말로 A급 아이인, 물론 지금도 A급인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의 방송을 받고, 저의 방송을 보고, 이제 관련된 책도 사보고, 그러니까 사봤지만 또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몇 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주도성이나 학업 역량만큼은 이렇게 뛰어난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이제 이전에는 조금 서울 중위권 대학이었다면 이제는 상위권 대학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학업 역량으로 갖추지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런 아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날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건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거는 매우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 역량도 있었던 거죠, 이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전에 해왔던 교육이 어느 정도는 받침이 되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 아이가 더 성장해 갈 거를, 미래를 내다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추만 보더라도, 한 단초, 이 아이가 어떤 거에 호기심을 갖고 있고 어떤 거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말은 곧 이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또는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그 호기심이 왜 생겼냐를 보면 진로 역량, 그러니까 진로 희망사항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요소는 물론 꼭 그게 장수하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꼭 장수하고, 그러니까 몇 페이지 있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 총 몇 페이지냐? 이 페이지랑 꼭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세특사항에도 과목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국영수 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좀 전에 체육 시간에 얻었던 그런 것들처럼, 또는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 전에 얘기 표현하면 이런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아이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러려니까 아까 그 아이처럼 저글링과 치매하고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불현듯 떠올랐는지, 아니면 뭐가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여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처럼 학교 내신이나 이거에 더 몰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는 수학을 워낙 잘하는 아이였고, 수학은 수학만큼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아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 아이도 그런 역량이 좀 전에 얘기했던 자기 전공에 맞는 뭔가가 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과목 공부, 그러니까 교과 공부에만 너무 매달리게 되면 이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이에게 시간을 좀 줘라.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시간을 주니까 이렇게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다시 레포트도 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동물이다 보니까 설령 그런 아이디어가 설령 떠올랐다고 해도 지치는 거죠. 나 지금 학원 가서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는데 이건 또 언제 써? 컴퓨터를 또 언제 찾아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로 정말로 부탁하건대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은 그죠? 매우 어렵다는 건 압니다. 왜냐면 주위에 경쟁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내신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모의고사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내 아이의 진정한 교육은 내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주는 것이 교육이고, 설령 그렇다 그래서 아이가 나는 이거 이거가 꼭 학원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다녀야죠. 그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남들 가니까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공감도 하고 다 되는데요. 아이 역량을 제대로 키우려면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도 뭐 누구죠? 뭐 정말로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뭐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빌 게이츠가 됐든 아니면 잡스가 되었든 아니면 뭐 아마존의 누구죠? 그 사람 이름 까먹었네. 뭐죠? 베조스 까먹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로 키워갔으면 좋겠다. 또 뭐 사실은 우리가 이름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역량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은 이 밥상머리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그 밥상머리 교육이 내 아이를 정말로 바꿔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나 내 아이의 학업 역량이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나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귀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